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흥미로운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일본 소식부터 좀 그렇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블록체인 협회도 있고 일본에서 비슷한 협회가 있긴 하는데 이번에는 암호화폐 관련 단체가 정식으로 출범을 했다고요? 네, 일본에서 이번에 새로 출범한 협회 이름은 일본 가상화폐 교환협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교환협회라는 말을 일본식으로 이제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출범했는데 16개 거래소가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3월 말로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계좌 수가 약 한 350만 개 되고요.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암호화폐는 한 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계좌 수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코인체크 해킹 사건 이후에 그 현재 일본에서도 사실은 단체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 금융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단체를 통합해서 같은 그 목소리를 내고 같이 규제도 받고 같이 통합적으로 뭔가를 하자라고 해서 그 여러 개 지금 현재 단체를 단일화시킨 겁니다. 단일화시켜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해서 출범시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법률적인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뜻도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각종 단체들이 그냥 그 사단법인으로 임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연합회 이런 거는 은행법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협회를 만들도록.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상화폐 교환협회를 법에다 넣어서 출발을 시키는 첫 단계라고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 일본은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겠다는 게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 그 거래소 협회에 계신 분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면은 단체 입장에서도 훨씬 한 목소리를 내기가 좀 수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 코인체크 해킹 사건 이후에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코인체크를 인수한 또 모넥스의 최고 경영자가 또 새로이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일본 거래소들도 은행처럼 엄격한 규제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나라 입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너무 규제가 강하다, 뭐 너무 보안 능력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일각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제 모넥스 증권이 코인체크 지분을 100% 인수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모넥스의 지분을 시조가 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은행의 부대 업무냐 아니냐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현재 모넥스 그의 저기에서는 코인체크를 현재 주식을 상장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그 코인체크를 주식시장에 거래소에 상장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확실한 그 뭔가가 필요한 거겠죠. 정부에서의 그 보안상 그 거래소의 신뢰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역시 마츠코토 오키 이 모넥스 CEO가 한 얘기가 금융권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신뢰도가 쌓이게 되면 결국은 거래소의 그 주식시장 거래소의 상장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더 그 본인들이 이제 엄격하게 규제한다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본인들이 이익도 취하고 또 투자자들한테도 훨씬 더 이익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그 강화하는 거, 특히 금융권 수준의 규제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의 거래소에서도 별 이견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결국 신뢰도의 싸움이고 결국 거래소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문제이니까 투자자들이나 뭐 현재 관련자들한테 다 좋은 소식입니다. 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이나 거래소 입장에서나 이런 금융권에 준하는 규제는 좀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이 미국의 세금 납부일 마감일이 겹치면서 또 암호화폐 시세가 현재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뭐 지금만 해도 비트코인 삼형제, 특히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뭐 30%대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을 했지만 골드만삭스가 뭐 암호화폐 전문가를 부대표급으로 영입을 했다. 이런 소식도 지금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4년 내에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요 뉴스를 한꺼번에 이제 문구들에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이 현재 우리나라 돈은 1,000만 원대 거의 육박해 가격이 지금 다시 상승했어요. 금년 초에 한 600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게 다시 회복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30%니까 그 정도까지 현재 상승되는 추세에 있는데 현재 미국 국채금리가 3%대 거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다른 전반적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골드만삭스에서 지난번에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제 책임자를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래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이제 현재 그렇죠. 판단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 이제 한 분이 또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 드레이퍼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테슬라, 스카이프, 한메일 이런 데다 투자를 해서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암호화폐는 산업혁명이나 르네상스 인터넷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4년 내에 지금 뭐 25만 달러 이상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의 그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뭐 눈여겨봐야 점은 아니지만 네. 그 인터넷을 뛰어넘고 산업혁명을 뛰어넘고 르네상스를 뛰어넘는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눈여겨 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어제 제가 뉴스에 말씀드렸지만 그 박창기 전 팍스넷 창업자가 하신 말씀이 문명의 와해적인 수준까지 올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결국 그런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4, 5년 내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그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거는 확실하다. 네. 그 속에서 이제 암호화폐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는데 이분은 약 가격이 비트코인이 그렇죠. 한 25만 달러까지 예상된다고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좀 저희가 그 의심스럽게 좀 쳐다봐야 될 점이긴 네. 하지만 아무튼 간에 뭔가 대단한 변화는 지금 현재 다들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또 반면 이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발행을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네. 내로남불. 근데 네. 이란은 현재 그 내로남불. 일반 개인이나 기업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키고 네. 중앙은행에서는 발행하겠다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란이 현재 경제 제재를 받고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암호화폐 발행의 성지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나머지 국가들에 있는 업체들이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들로 이제 암호화폐 ICO를 하러 현재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국내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